정부가 제4차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만 3세에서 6세 장애아동을 위한 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100개 증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립학교 특수교사의 수도 연차적으로 7,000명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가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활동가들은 상대 빈곤선 도입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해 수급 당사자들에게 적정한 급여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장애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공립학교에 장애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는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장애 유아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을 2017년까지 100학급 증설하는 등 특수교육 발전에 향후 5년간 13조 원이 투자되는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특수학급의 24.8%가 과밀 운영되고 특수학교 학생의 13.5%가 1시간 이상 통학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의 신증설이 추진됩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 지침이 마련되고 교과서와 지도서 60종, 감각, 지체, 중복장애 보완자료 40종 등의 개발도 진행됩니다. 더불어 시청각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거점 지원센터가 각각 7개와 12개가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되며 수화 및 점자 등 관련 자격 소지자에 대해 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해 장애 유형별 교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 학생의 진로 직업 교육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대의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학생 취업률을 2017년까지 40% 달성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정부의 최저생계비로 과연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계부 모니터링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2일 이룸센터 2013 민생모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생모의는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정하는 정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맞서 의견을 제시하고 운동하는 당사자와 전문가 연합단체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0년 7월 여름 한 달 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된 최저생계비로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직접 기록한 가계부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먼저 22가구가 참여한 가계부 내용을 살펴보면 식료품과 주거비에서 책정 비용보다 많은 최저생계비가,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비가 전체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숙인 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활동가는 현재 현금 급여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선이란 최저생계비의 뜻에 의미가 무색하다며 적어도 필요한 욕구에 대한 적정한 급여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수급 당사자 사례 발표에서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한부모 가정의 사례를 들며 한 달 급여인 73만 원은 아이 양육은커녕 빈곤을 악순환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의 실질적인 그런 비용이 측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녀를 비롯해 5인 가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기 구리시에서 온 이현수 씨는 월 100만 원을 받는 데 있어 병원비와 두 아이의 교육비를 지출하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급여라고 말했습니다. 또 38만 원의 생계급여와 2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박현 씨도 나날이 물가는 오르지만 급여 수준은 지출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민생모의는 상대 빈곤선을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과 부양의무제 폐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급여를 지불하는 조건부 수급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민생모의는 국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알렸지만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장애계와 시민단체는 장애등급제와 부양 의무기준 폐지에 대한 요구를 정부와 여야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장애계가 광화문 역사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년. 지난 21일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 장현에 따르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장애 등급제 폐지 및 개선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 등급제 폐지를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이름만 바꾸기식 정책으로 외면하고 부양 의무 기준 폐지는 많은 예산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언급조차 꺼려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부양의무 기준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투쟁하고 있는데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새누리당과 그리고 또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전 장현은 장애 등급제 즉각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계약 중단 등을 촉구하며 광화문 농성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가는 한편 새누리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약속 이행과 구체적 답변을 듣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지TV 뉴스 정돌입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가 제2회 정신장애인 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도전 정신과 가능성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흥겨운 댄스곡 박자에 맞춰 모두가 하나가 돼 춤을 춥니다. 드럼과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 제2회 정신장애인 예술경연대회가 지난 20일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협회 회원들은 합창과 악기 연주 등의 예술 경연대회를 펼쳤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할 수 있다는 그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한 하나의 행사입니다. 특히 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노래와 춤 그리고 악기 연주로 모두가 하나가 된 제2회 정신장애인 예술경연대회. 1, 2등 순위에서 떠나 모두가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복제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개학을 앞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가 열렸습니다. 특히 직업탐색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3, 4, 5 모여 한조가 되는 학생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한 걸음씩 조심스레 발을 뗍니다.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힘차게 줄도 뛰어넘습니다. 이곳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장애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한 캠프 현장. 더운 날씨지만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한 캠프 현장에서 추억도 남깁니다. 이번 캠프는 장애 고등학생에게 비장애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직업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꿈에 대해 조언하는 등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 삶이 아닌 다른 친구를 위해서 생활해보고 싶었고 지금 이제 생활해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자주 만나고 앞으로 진로 설계도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또한 이날에는 부모들을 위한 장애 학생 입시 설명회도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고 자녀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강사의 조언은 부모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캠프가 끝난 뒤 짝을 이루었던 학생들은 추후에 다시 만나 직업 체험을 하고 체험 내용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17년까지 장애인체육통합지원센터 17개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체육 정보 제공과 운동 방법, 체력 진단 등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센터인 장애인 체육통합지원센터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문체부는 오는 2014년까지 14개소를 우선 설립하고 이후 2017년까지 17개소까지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공단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오는 9월부터 2년 경과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단은 1년 경과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자는 오는 2014년부터 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매체의 홍수 속에 아날로그적 가치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한 권의 잘 만들어진 책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 클로즈업에서는 세계 출판계의 거장 슈타이들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책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활자. 그냥 지나치기 쉬운 활자가 유명 상표와 만나 타이포그래피의 독자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자신만의 근사한 전시회를 열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패션과 사진, 회화 등 다채로운 예술 장르뿐 아니라 상업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출판과 인쇄라는 과정을 하나의 예술로 완성시킨 슈타이들. 지금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아트북의 전설, 슈타이들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책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완성하기까지 슈타이들과 아티스트의 협업 과정이 입체적으로 공개됩니다. 이번 전시는 이제 슈타이들과 협업한 이제 세계적인 그런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인데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책 한 권이 가지는 깊은 가치와 진정성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슈타이들의 손을 거쳐 예술작품들이 어떻게 책에 담겼는지, 또 종이라는 매개체가 예술적 창작물인 책으로 재탄생되는 여정을 다양한 형태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실제 출판에 사용된 종이들을 관객이 직접 만져보고 갓 인쇄된 책의 잉크 향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감으로 느끼는 전시회라 할 수 있는데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슈타이들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쇄나 출판 쪽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과정 같은 거를 이 전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슈타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손에 쥐어진 종이책 한 권에 깊고 진한 가치를 전해줄 슈타이들전. 이번 전시회는 올 10월 초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1년 전만 해도 무명이었던 길거리 마술사 포 호스맨. 파리의 한 은행에서 300만 유로를 순간 이동시키는 마술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는데요. 이에 FBI부터 인터폴까지 그들의 사기 행각을 밝히기 위해 혈안을 올리지만 포 호스맨의 범행은 점점 더 거대하고 치밀해져만 가는데 4명의 마술사 포 호스맨과 FBI의 치열한 두뇌 게임을 그린 액션 스릴러. 마술과 범죄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눈속임과 최면 등 다양한 특기를 가진 마술사들은 마치 히어로처럼 현실에서 불가능할 일들을 실제에서 펼쳐내고 마술을 바탕으로 한 액션씬 또한 영화의 백미로 꼽을 만합니다. 무술의 중심지인 광둥성 불산의 부유한 가문 출신인 연문. 궁가 64수의 대가인 궁보삼의 은퇴를 축하하는 연회에서 그의 딸인 궁이를 만납니다. 서로를 마음에 품고 헤어진 둘은 편지에 마음을 담아 주고받지만 일본의 침략과 함께 모진 운명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왕가위 신드롬을 일으켰던 왕가위 감독이 무협 액션 일대 종사로 돌아왔습니다. 왕가위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도 예술의 경지에 오른 무술을 품격 있는 무협 액션으로 탄생시켰는데요. 왕가위의 페르소나인 양조위, 장찌, 장첸 등 중국 배우들의 호연뿐 아니라 한국 배우 송혜교가 출연해 짧지만 강한 연기를 선보입니다. 복제TV 네트워크입니다. 승자만 있고 패자는 없는 대회 제10회 한국 스페셜올림픽 전국 하계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회 개막식이 경기도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청 최지영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대회기를 개항합니다. 더운 날씨지만 함께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며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염원합니다. 전국 하계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적장애인들의 축제 한마당인 제10회 한국 스페셜 올림픽 전국 하계 대회가 개회식을 갖고 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참가 선수는 전국 16개 시도 1,500여 명. 수영과 축구 등 10개 종목에서 장애의 벽을 허물며 아름다운 승부를 겨룹니다.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거는 1등, 2등, 3등 이런 걸 중요한 걸 떠나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함께 활동할 수 있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자체에서 이 대회를 유치해 치러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가르쳐주기도 하고 한편이 돼 경기를 하며 우정을 쌓습니다.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저희 이 수원에서 이 대회를 주관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인의 어떤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대회를 또 종목을. 승패보다는 도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스페셜 올림픽. 경기도 곳곳에선 오늘과 내일 장애인들의 꿈과 실력, 우정이 한데 어우러진 멋진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여수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루 평균 장애인 이용 인원도 평균 150명으로 늘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남방송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관 5주년 기념식 및 주민 편의시설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근 장애인 이용 인원이 하루 평균 15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날 너울가지 카페가 개설되어 관내 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화장실 개방으로 등반객과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됩니다. 예, 우리 복지관이 5년 전에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과 후원자들과 자원봉사들 도와주셔서 이때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요즘에 와서 이용자도 많이 늘고 또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이 보다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현 시설보다 더 나은 환경의 종합복지타운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근희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2013년 사랑나눔 실천 시민참여 운동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바르게 살기 운동 안동시 협의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려 사회 적응을 돕고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은 안동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에서 학예사 박장영 씨의 특강이 있었으며 장기자랑 등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바다와 섬, 소통과 교류,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란 주제로 제4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여수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2일부터 3일간 한국해양문화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자원, 생태, 식품, 여수 등 8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전국의 해양문화학자들이 모여 각자 전공 분야별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여수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얼마 전 경찰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도록 방법을 알려준 뒤 수수료를 챙긴 무허가 복지단체 회장을 구속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수급자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 수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